자, 오늘도 불가사의 구화 리뷰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. 짧게 정리는 했지만. 어쨌든 첫 번째로는 오늘도 의심스러운 이 따스한 햇빛.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의심스럽고 왜 이걸 자주 보여주나 싶은 게 바로 이 햇볕이거든요. 빛이 자꾸 보여요. 그래서 이 빛과 이 단월과 상운과 이 뭔가 이 빛에 연관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, 오늘도 이제 단월과 상운 사이에 보시면 햇빛이 비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피를 흘리고 다쳤을 때 집에서도 햇빛이 둘 사이에 있었고,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차 안에서도 그 안에 둘 사이에 햇볕이 있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 둘뿐만 아니라 이 빛이 있던 인물들이 2명 더 있었거든요. 바로 이 시오랑 이 도윤이었어요. 시오는 언제 있었냐면 이 전생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있었고요. 도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글태 지시로 이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, 단월이 알게 됐을 때 그때도 빛이 있었습니다. 각자.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, 단월과 이런 직접적인 연이 닿는 사람들은 그러한 빛이 있는 존재로 표현을 해준 건가?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어요. 그리고 이제 빛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별개의 문제인데, 이제 오늘 예고편에서 도윤이 다음 화에 이 오글태로 인해서 죽는 것으로 보여줬어요. 근데 저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오늘 이 10월 임신 사실을 이제 축하해줄 때 축하 파티를 했었는데, 그때 이제 이 도윤이 불을 끄거든요. 근데 불을 껐을 때 촛불을 붙이기 전에 불을 꺼가지고 완전 어두움이 됐었어요. 근데 이게 그때 다 꺼진 줄 알았는데 하나의 등불이 켜져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.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도윤이 자체한테 뭔가 굉장히 어둠 같은 힘든 순간이 오는데, 결국은 저 하나의 빛 때문에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아마 오늘 예고편에서 보여준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장면을 의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거울이 오늘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. 이번 화에 오늘 유난히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많았거든요. 이 흥신소 아저씨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뭐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, 임신 사진이 밝혀졌을 때 이 세 사람의 모습도 이 거울 속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, 오늘 또 심지어 남도윤의 모습조차도 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보여주니까 이게 아마 이 거울 자체에 이 의미가 있는 거, 거울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 싶었습니다. 뭐 거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지, 아니면 뭐 거울은 뭐 원래 이 저의 모습과 반대로 보여주잖아요. 그래서 이 지금 그림 속 인물을 보면은 이렇게 뭐 상원 같은 경우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이 단활 같은 인물은 뒤집어서져 있으니까, 이게 혹시나 단활이 아니라 또 다른 반대의 나다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든지, 또 아니면 뭐 거울은 또 빛이 있어야 이제 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빛의 인물들이 있어야 이 단활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키가 된다, 이런 걸 의미한 건지, 어쨌든 이 거울이 의미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오글태와 이 불가살 여인의 인연을 좀 말씀 또 드릴 건데, 이것도 길 것 같아. 가만히 보면요, 오글태는 불가사리로 부르지 않더라고요. 검은 구멍이라고 불러요, 다들. 그래서 저는 이게 온전한 불가사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전에 이게 누군가가 이제 제 채널에 뱀 같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오늘 평소에 이간질하는 모습도 그렇고, 오늘 도윤에게 민상원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. 그 여자들을 활한테서 떨어뜨려 놔야 해. 뱀 같은 혀로 속이기 전에.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뱀 같은 혀로 누군가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상상해본 이야기로는 이 불가사리와 인연이 아니어야 하는 이 오글태가 오늘 동생을 죽이고 그 죄를 불가사리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. 그리고 그걸 뒤집어 씌우면서부터 이 검은 구멍이라는 또 다른 존재로 이게 인연이 엮여버린 게 아닐까, 꼬여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오글태 때문에 그 권영사도 1000년 전부터 이제 의태 아버지로 엮여버리고, 600년 전에는 다나리 양아버지를 엮여버리고, 지금은 이제 동생이 죽음으로 불가살과 인연을 자꾸 얽혀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불가살의 뭐 그래서 이 오글태가 뭐 불가살의 존재가 되는 대신에 뭐 저주가 검은 구멍으로 뭐 안 죽은 대신에 뭐 민상훈과 연결이 돼서 민상훈이 닿으면 무조건 뭐 오글태가 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, 괴롭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저주를 받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. 왜냐면 이 오글태가 아프다고 해서 민상훈이 아프진 않으니까.
그래서 또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살짝 늙었을 때가 있었어요. 늙는 것 같다라고 이제 오글트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이 조여지고 이제 활과 상어 사이가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그 시작점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운이 괜찮아질수록 오글트는 소멸의 길을 걷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별개의 얘기지만 이 권영사의 동생을 죽인 거는 저는 아마도 이 단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단활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동생이 죽은 이유는 아마도 약해서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. 그 불가사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동생이 아마 이 민상훈의 환생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에 왔던 거는 단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 전투 스타일이 오글태 같은 경우는요 목을 물어뜯는 형태고 단활 같은 경우는 일단 목부터 졸라요 한 손으로. 그리고 또 검은곰 오글태는 검은구멍의 이름으로 귀물들을 이용을 하고 단활은 여전히 사람으로 태어난 그 귀물들을 죽이고 있었거든요. 그 권영사의 아버지가 이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 혼의 냄새를 맡던 존재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존재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죽이러 이제 단활이 왔는데 이 동생 자체, 여동생이 너무나 연약한 상태여가지고 불가사의 이 등장으로 이 피를 쏟다가 동생이 그대로 죽어버린 게 아닐까. 어디 물려서 죽거나 이렇게 해하면 당해서 죽진 않았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또 던져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.